자,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페이지 120쪽 신재생 에너지 합시다. 자, 신재생 에너지 신기술 플러스 재생 에너지. 책 볼게요. 신기술과 재생에너지, 신기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기술. 조금 이따 다 설명해 줄 거야. 재생에너지,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조력, 화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다 알아야 돼. 다 설명해 줄게. 시작을 해봅시다. 와우. 수소에너지. 자, 수소가 물하고 연소해가지고 물이 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알았죠? 이게 수소에너지야. 자, 그래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 CH4에서 추출하든가 아니면 NH3에서 추출하든가. 알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은 CH4에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랑 CH4를 분리를 시켜요. C랑 H2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 친구를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있어. 그러면 분리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A 과정하고 B 과정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효율은 과정이 복잡할수록 필요 없는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A 과정의 효율이 높아요. 그렇지? A 과정이 효율이 높은데 왜 이걸 갑자기 배우냐 그 말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CH4를 C랑 H2로 만들 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혹시 알기는 사람? 자연 현상을 역행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 효소 개발이에요. 알았죠? 효소 중에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효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개발이 안 됐겠죠? 알았죠?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아직. 자, 그래서 만약 효소가 개발이 된다면 이제 효율이 훨씬 좋은 걸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소 에너지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H2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거 폭발하면 진짜 무섭거든. 맞죠? 폭발하면 폭탄 정도로 터진단 말이지.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H랑 티타늄하고 화학결합 물질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이랑 백금이랑 같이 섞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 위든 아래든 어때? 너무 가격이 비싸죠. 단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용화가 쉽지 않더라. 그리고 사고 났을 때 폭발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상용화 안 되고 있다. 간단히 적어주세요.
진짜 키가 이거 180 다 되지. 180 다 돼. 77이야. 진짜 키가 빨리 뛴다. 인천아, 벌써부터 자려고 하면 어떡해. 저 이거 이미 시험 봤어요. 아, 너 시험 봤어? 네. 그래, 오늘 그냥 아이가 빅데이터 들어야 돼. 빅데이터 할 때. 가주게. 가주게. 너밖에 시험 안 봤을 거야. 여기 시험 본 애들이 많이 없더라고. 괜찮아, 재밌게 그냥 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누구냐? 연료전지. 연료전지도 외워야 돼. 연료전지는 이거는 다 외워야 되거든. H2랑 O2가 있고 박스가 있어. 박스. 전선을 연결을 해. 그러면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은 비금속성 때문에 H5 중에서 O가 더 크거든. O가 더 크면은 이 친구가 음이온 되거나 전자를 얻어.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 전자가 출발하면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지. 같은 극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극, 여기를 플러스 극이라고 한다. 여기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H2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되고, 전자가 도착하면 O2에 전자가 도착하면 이 O2-가 될 건데, 전자 개수가 맞으려면 4개. 근데 하나 출발했는데 2개, 잠깐 이거 잘못 썼다. 이거 2개 출발했는데 4개 올 수 없지. 그럼 몇 개 출발해야 돼? 4개 출발해야겠지. 그래서 4개, 그리고 4개, 여기가 2개. 이쪽에서 출발한 전자랑 들어온 전자가 같다. 이제 전자가 출발하는 곳에서는 H 플러스가 생겨요. H 플러스가 여기는 생기고, 산소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산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이게 산이 강하게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얘네들을 강제로 보내. 강제로 보내면 이곳에서 화학 반응이 또 일어나는데 4H 플러스랑 O2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물 EH2O가 만들어져요. 알죠? 됐지요? 그러면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고, 이때는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구에 불이 켜져요. 그래서 열도 만들어지고 전기도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쓰냐? 먼저 우리 자동차 효율이 어제 배웠죠. 대충 15%. 화력발전 효율이 대충 40%. 자, 근데 연료전지 효율은 60%. 엄청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게. 태양광 효율이 이거 책 편성됐을 때 15%였는데 현재는 30%예요. 알았지? 그래서 태양광 효율이 엄청나게 올랐어 지금. 그래서 책에는 태양광 효율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지? 그렇게 외웁시다. 이렇게 외우고 이제 자,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해를 좀 합시다. 현실하고 교재가 좀 다른데, 왜 현실하고 교재가 다르냐면, 교재는 8년 전에 편성된 거고,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근데 현재는 그 8년 사이에 기술이 너무 많이 변했어. 알았지? 이게 만들어졌을 때 태양광 효율이 15%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30%의 몇 배? 2배 늘었지. 2배. 2배 늘다 보니까 그럼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었겠지? 근데 걔가 효율이 증가해버리면 예전보다 전기를 2배 생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자, 교육과정에서는 전기가 부족하다고 외우세요. 부족해, 지금. 근데, 현실에서는 전기가 남아서 문제가 돼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연료전지가 왜 나왔고 아까 수소 분해는 비효율적인데 왜 갑자기 수소 에너지가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이 태양광 때문에 전기가 남기 시작해. 그러면 전기가 남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길까?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겠지. 자, 전기가 남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기가 남아. 그러면 전기를 교환해 주는 변전소에서 과전류가 발생해. 전기가 과하게 남아있어. 과전류는 뭘 일으키지? 화재를 일으켜. 우리 집에 과전류 발생하면 어떻게 돼? 두꺼비 집이 내려가지? 그러면 퓨즈 단전이 일어나. 단전. 퓨즈가 발생해. 퓨즈가 작용을 해버려. 전기 끊어버려. 불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단전이 발생하면 전기 교환소에서 단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도시의 전기가 오프돼버려. 몇 개월 전에 스페인에서 국가 전체가 전기가 끊어져 버린 현상이 이것 때문이에요. 그걸 전기를 안 끊어버리면 변전소에서 다 불나버리거든. 자,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만약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전기 나가버리면, 병원 같은 곳에 전기 나가버리면 어차피 전기 나가잖아. 그렇지? 어차피 전기 나가잖아.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고 단전이 발생한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 남은 전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남은 전기를 수소로 변환시켜 놓거나, 알았지? 남은 전기를 활용해서 이 남는 전기로 CH4를 분해해가지고 C랑 H2랑 분리시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남은 전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연료전기로 쓰는 거지. 연료전지로. 알았지? 그래서 나머지 기술이 과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남는 전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다 적으시고 다 지울게. 자, 잠깐 조심하자. 시험 문제에서 전기가, 알았지? 부족하다고 하면 맞는 거야. 현실에서는 지금 좀 전기가 남아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해결하려고 연료전지 같은 거 만들고 수소 에너지 쓰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남는 전기로. 자, 그러면 계속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석유, 저기 석탄, 석유화. 자, 우선은 자원 규모를 보면은 석탄이 상당히 많아. 석유, 그 다음에 가스보다, 도시가스보다, 천연가스보다. 천연가스는 CH4거든. 외워놔. CH4. 알았지? 자, 그래서 석탄을 석유 또는 가스화하는 기술이 있어. 근데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거는 완전 오래됐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어. 1차 세계대전.
어디 나라에서 많이 이걸 발전시켰냐면 독일하고 일본에서 이걸 많이 발전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 중에 미국이 석유를 끊어버렸어. 독일하고 일본한테. 석유를 끊어버리면은 전투기를 못 움직이지.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에 많던 석탄을 석유화하면서 했던 거야. 맞지? 자,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이 석탄 석유화를 하고 있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저 아스팔트, 그 다음에 저기 석탄을 넣고 고온으로 끓여. 잘 끓여. 타진 않도록 고온으로. 그럼 얘들이 분자결합이 약해지면서 석유랑 그 다음에 석탄 그 가스로 바뀌어. 자, 이것도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왜? 고온으로 끓인다고 했지. 그럼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효율이 매우 떨어져. 효율이 매우 안 좋아. 근데 왜 석탄 석유화 기술을 자 활용하냐? 자, 여기서는 에너지 효율은 매우 안 좋은데 에너지 효율은 매우 안 좋은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사실상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석탄 많이 해봤자 1kg에 5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 그렇지? 아스팔트 폐기물이야 사실. 플라스틱 폐기물이지. 그지? 근데 폐기물이 석유나 가스가 되면 자원이 되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써. 어차피 폐기물 거의 의미 없는 거, 그 다음에 아스팔트도 이것도 폐기물이거든. 아스팔트 받으면 돈 받을 수 있어. 몰랐지? 우리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 그거 받아올 때 돈 받고 가져와. 그것도 폐기물이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걔네들을 플라스틱 잘 타지. 플라스틱 열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석유나 가스로 만들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지. 맞지? 연력학적으로는 효율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이득. 알았죠?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화 기술을 활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득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이득이 있냐면 석탄하고 석유랑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비교할 때 공해물질, CO2 말고 공해물질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가스는 공해가 거의 없어. 태우면은 가스는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천연가스는 왜냐면 CH4로 돼 있으니까. 근데 석유랑 석탄은 건더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태우면 먼지가 엄청 많이 발생해. 알았죠?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는 석탄은 거의 쓰지 말고 석유나 천연가스 형태로 변화시켜서 쓰라. 오케이? 자, 그렇게 안 쓰는 국가가 있지. 중국이 그냥 이걸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평균 수명, 중국이 도시랑 시골의 평균 수명이 차이가 심하거든. 자, 근데 시골이 엄청 많고 도시는 적으니까 평균 수명이 한 62세 정도 되고, 한국 같은 경우가 평균 수명이 82세까지 산단 말이야.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 공해 때문에. 공해 때문에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 알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스 다 뭐로 바꿨어? 천연가스 버스로 다 바꿨잖아. 맞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자. 자, 재생에너지를 보면 이제 태양광, 지금 첫 번째로 나왔지. 이 태양광 때문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자, 여기를 근데 잠깐 보자. 여기를 잠깐 봐보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발전량을 보면 0시부터 24시로 보자. 24시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발전량이 균등한 게 있어. 그게 누구냐면 원자력이야. 원자력은 발전량이 균등해. 그렇지? 왜냐면 원자력이 사실상 핵폭탄을 그렇지?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건데 이거를 막 변동을 키우면은 위험해서 안 돼. 그래서 원자력 발전량은 일정하고 시간에 따라서.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풍력을 진짜 많이 쓰는데 풍력은 변동이 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안 뜨면 없잖아 발전량이. 그렇지? 발전량이 없고 해가 뜨면 많지. 그러면 6시에 떠서 18시에 질 건데 3시에 가장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발전량이 얘가 3시에 핑크를 떴다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맞지? 왜냐면 여기는 뭐 태양광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할 거니까. 오케이?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도시에서는 오전에는 새벽에는 거의 안 쓰다가 오전부터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요때 18시에서 피크를 지나고 우리가 저녁 24시까지 전기를 꾸준히 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전기 수요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가 피크를 찍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사용량. 여기는 사용량이 더 많고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전기가 남아버렸단 말이야. 알았지? 이 남는 전기가 문제가 돼. 남는 전기. 그리고 여기 다시 또 전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사용량이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부족했다가 또 전기가 남아. 새벽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아예 안 쓰니까 전기가 남아. 이렇게 전기가 계속 변해. 그래서 남는 전기는 아까 수소 기체를 분해시킨다든가, 맞지? 아까 석탄, 석유화 기술을 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됐죠? 자, 그런데 전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전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가 부족할 때.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전기 부족분을 늘릴 수 있는 발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 원자력 발전을 올리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뭐 있을까? 전기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 이거.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우리가 연료를 넣으면 바로 타니까. 그래서 전기 부족분이 예측이 되면 화력 발전을 돌려야 돼. 자, 여기 봐봐. 그러면은 신재생 발전을 늘렸더니 화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돼. 그냥 한 번에 돌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리고 신재생 발전을 늘리면 에너지 변동폭이 크니까 남는 전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 맞지? 이 문제가 좀 있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재생으로 하면 화력발전소가 필요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화력발전소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결과를 가져와. 알았지? 그래서 신재생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남는 거에 대한 저장 기술이 가장 큰 문제야. 저장 기술. 알았지? 자, 그러면 저장 기술이 문제인데 저장 기술은 두 개밖에 없거든. 수소 저장 하고 리튬 배터리. 지금 현재로 나온 건 수소 저장 기술하고 리튬 배터리 기술밖에 없는데 문제가 크지.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 화재 나면 어때? 너무 심하잖아. 근데 한 건물이 리튬 배터리여야 돼. 그치?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대형으로 배터리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집 앞에 리튬 배터리 건물이 세워진다면 어떨 것 같아? 무섭지? 불나면 장난 아니니까.
우리 집 앞에 수소 저장고가 생긴다고 생각해봐. 어때? 무섭지? 그래서 이 저장 기술이 지금 한계가 있어. 태양광 발전을 더 지으면은 이게 더 피크가 더 뜰 거 아니야. 그지? 피크가 더 뜨겠지? 자,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발전을 지으려면 건설하려면 소비처가 먼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이제 전기가 부족한 시대가 끝났어. 전기가 남는 시대로 돌아있어 지금. 그래서 오히려 태양광 발전을 지으려면 전기가 쓸 곳이 보장이 돼야 돼. 그래야지 건설 허가를 해줘.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좀만 쉬었다 장. 자, 어디까지 했지? 태양광 했나? 태양광 했나? 태양광 안 했지. 태양광 안 했지. 안 했구나. 자, 보자. 태양광, N형-반도체, P형-반도체가 있어요. 그리고 N형-반도체는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P형-반도체는 양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둘이 전선을 연결합니다. 자, 햇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빛을 먼저 맞는 건 N형 반도체예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을 받으면 전자가 막 생겨요. 빛을 받으면 전자가 생기게 하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빛을 생기면 전자가 여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옵니다. 전자가.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요. 전류가. 알았죠? 아저씨 일어나. 인찬아 일어나라. 그래서 전자는 전자가 출발하는 데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전자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극이고 극도 다 외워야 돼.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출발해서 전구를 거쳐서 P형 반도체를 지나서 여기 가운데 보이지요? 여기를 우리가 접합면이라 불러요. 접합면. 접합면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N형 반도체로 가고 와. 자, 그 다음에 양봉 혹은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출발해서 전구를 거쳐서 N형 반도체로 와서 접합면을 지나서 와우 다시 P형 반도체로 옵니다. 자, 이때 전류가 흐른 달을 우리는 정방향이라고 부르고 정방향 순방향이라고 불러요. 미안하다. 정방향이 순방향.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을 통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안 흐른다. 이거를 역방향이라 부르고 역방향은 전류와 양공이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해요. 멀어진다. 와, 그대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N형 반도체는 주로 첨가되는 원소가 15족 원소고 P형 반도체는 주로 첨가되는 원소는 13족 원소예요.
다 적어서 외우세요. 와. 힘들어. 너도 힘들지? 아, 힘들어. 주인 힘들다. 빅데이터 언제예요? 빅데이터? 이거 하고 한다니까? 아, 시험 봤는데. 아, 너 시험 봤어? 너 아까 안 봤다며? 잠깐만.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어요. 이거 뭐 하는데? 학원 가서 지금 몇 시에 학원 갔는데? 9시 7시 반? 반? 9시 반. 9시 반. 일찍 가네. 잠온다. 잠어. 아, 내가 잠온다고? 너 잠오냐? 아니지? 아, 내가 잠온다고, 내가. 여기 하고 있어. 자, 다 지울게요. 다 지워. 서로 다 지운다. 다 지워, 다 지워. 자, 하나 외울 거. 시험이 또 나오는 거. 시간에 따라서. 자, 전류가 태양광은 직렬로 나타나요. 아, 직류로 나타나요. 직류로. 알았지? 일정이.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한쪽에 모이끔 돼 있어? 한쪽에 뭐야? 이렇게 모여. 그럼 여기가 이제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파이프가 쭉 빠져가지고 파이프 쪽으로 이제 고온의 물이 대충 500에서 600도씨 정도 되는 물이 자 와가지고 여기서 수증기로 상승하게 돼. 수증기로 상승하면 위에가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코일이 얘가 회전하면서 코일에 전기가 생기거든. 여기 전기 생성. 자,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교류예요, 교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발전기 있으면 무조건 교류야. 회전하면 무조건 교류고, 움직이면 무조건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기. 풍력은 이제, 잠깐. 근데, 이 고온의 물이 있잖아. 고온의 물이. 사실은 발전기를 돌리려면 발전기에 필요한 물 온도가 얼마냐? 대충 1500도씨 정도. 그러니까 완전 높아야 돼.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발전이고 요즘은 잘 안 써. 예전에 태양광이 비쌌을 때, 그랬을 때 아프리카 같은데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양열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태양광이 너무 싸고 좀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즘 태양열을 거의 쓰지 않는다. 알았죠? 효율도 별로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력으로 갑시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다. 자, 풍력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요즘 풍력 발전기가 안 보이는 이유도 태양광 때문이에요. 알죠? 지울게.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리는 바람 때문이고, 대부분 설치 위치가 어떻게 돼? 설치 위치가 대부분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 설치 위치고 장점 당연히 전기 생산하는 거고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소음의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철새 새를 죽여야 하죠. 죽여요.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소음이 너무 커. 진짜로 옆에 있으면 뭐 붕 낮밤을 따지지 않고 계속 한단 말이야. 소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에는 건설할 수 없어. 근데 요즘 인구 소멸이 심하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하고 고령화 지역에다가 건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안이 이걸로 유명해. 노예, 섬노예. 알죠? 그래서 요즘 신안 가면 염전을 거의 안 한대.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신안 염전 지역에다가 풍력 발전기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알았지? 그래가지고 신안군에서 그러면 풍력 발전기로 돈을 벌잖아. 그걸 주민들한테 나눠준대. 어차피 고령화 지역이라서 농사 같은 것도 힘들고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땅이 많이 비어 있어서 풍력 발전기를 많이 짓고, 알았지?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정들한테 그냥 나눠줘 버린대. 알았죠? 자, 요거랑 비슷한 태양광도 있잖아. 태양광도 자 도시의 지붕에 많이 설치하는데 그렇게 막 효율이 높다. 요거는 좀 보기는 어렵고 사막에다가 많이 설치해서 사막에 많이 설치하고 사막에 비가 안 오잖아. 해가 계속 떠 있어서 특히 어디다 많이 설치했냐면 중국 사막에다가. 중국이 진짜 대단하다니까. 중국이 맞죠? 중국이 한번 손대면 장난 아니에요. 사막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크잖아. 맞죠? 중국 사막에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얕은 바다에다가 많이 설치해. 얕은 바다. 왜냐 요즘 농촌에 어부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어업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다가 안 쓰는 바다들이 많아.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거 태양광을 설치해버려. 알았죠? 그래서 똑같아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있지. 돈들이 대부분 고령화 지역하고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그렇지? 그 어르신들한테 바로 돈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바다를 원래 양식장 했던 거를 태양광으로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알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봅시다. 수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그거로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고 수력은 씻고. 자, 조력이랑 파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뿅뿅 쳐놓고. 조력하고 파력이 시험에 많이 나와. 파력. 조력은 밀물 썰물 썰물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파력은 파도를 이용한 거예요. 파도. 둘이 좀 달라. 근원이 다르 중력이 대부분이야. 다르 중력. 그 다음에 태양의 중력도 좀 영향을 줘. 태양은 중력이야. 중력. 그리고 파력은 태양빛이 근원이야. 태양빛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나면 기압차가 발생하고, 기압차가 발생하면 바람이 부니까. 자, 이게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규칙성의 차이인데, 규칙성. 밀물, 썰물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규칙성을 보여. 밀물, 썰물이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밀물, 썰물이 높이차도 정해져 있으니까. 알지? 근데 파력은 불규칙이야. 이거 불규칙. 바람이라고 하는 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하니까. 알았죠? 이제 파력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파력의 구조는 일단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 통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물이 차면은 공기가 이렇게 나가. 인차나 좀만 일어나라.
공기가 나가서 여기 옆에 이제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발전기가 돌아가. 뭐 파도가 내려가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발전기를 돌리고. 알았지? 여기에다 발전기가 이렇게 있어. 앵그S 거기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조력을 설명해줘야지. 조력. 이제 조력은 어떻게 생겼냐? 땅하고 여기 바다 이런 땅에다가 조력을 지어.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은 120쪽에 시화호라고 있어. 시화호는 이제 요렇게 바다, 그리고 바다를 땅이 둘러싸고 있어. 망 같은 구조죠, 망.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려. 여기를 막으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 막은 곳에 통로를 쫙 해가지고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어 있고, 이게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발전기를 둬서 면 바닷물이 나갈 때 회전하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도 회전하고. 알았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열. 언제 끝나냐고? 공차가 20분 남았냐? 15분밖에 안 남았어? 자, 지열하자. 빨리 해야겠다. 지열은 이제 땅에다가 마그마가 있는 곳까지 땅을 파가지고 물을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으면은 마그마가 데워서 물을 올려주거든. 이때 수증기 온도가 대충 1000도씨가 넘어. 그래서 이거로 발전기 돌리는 건데 요즘은 거의 안 해. 왜냐면 수능 때 지진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지열 발전 때문에 지진 났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지진을 발생시키는데 4에서 6 규모 꽤 큰 거야. 이거 지진을 만들고, 마그마가 물에 닿으면 마그마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마그마가 굳어버려. 그래서 이러면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열 발전은 요즘은 거의 안 하려고 해. 오케이, 요즘은. 그래, 갔다 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바이오 에너지. 자,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이 뭐냐면 공기름 말이야, 공기름. 디젤이 경유거든, 경유. 그래서 경유랑 공기름이 거의 입자 구조가 유사해.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경유는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경유는 경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경유에 공기름이 들어있어. 대충 비율은 한 3대1 정도 들어있어. 공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알았지? 자, 이때 공기름 단가가 1리터에 1200원 정도 한단 말이야. 1200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기름값이 1200원으로 올라가면 콩기름을 좀 더 많이 섞고, 기름값이 1200원보다 내려가면은 콩기름을 잘 안 섞어.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 기름값이 비쌀 때, 그러면 기름값이, 경유값이 비싸지면은 콩기름을 많이 탈수록 이득이지. 그지? 만약에 경유가 2,000원인데 콩기름은 1,200원이야. 둘이 똑같은 성분이라 했잖아. 그러면 경유값이 비싸니까 그럼 콩기름을 더 타면은 더 이득이지. 그러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콩 농사를 더 많이 지어. 그럼 문제가 뭘까? 거꾸로 식량 농사를 줄여버려. 그래서 갑자기 이런 형식으로 기근이 온 적이 있어. 밀가루 폭동 사건.
알았지? 밀가루 짓는 밭을 다 없애버리고 다 콩을 심어가지고 알았죠? 요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가난한 국가는 진짜로 나라 망할 뻔한 적이 있었어. 20년대 그 2000년대 초반에. 알았죠? 또 이런 일도 만들더라. 재밌죠? 자, 이게 바이오 디젤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도 있어요. 에탄올, 술, 사탕수수를 에탄올로 만드는 거. 어디서 많이 하냐면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 경유 자동차나 휘발유 자동차가 아니고 에탄올 자동차가 돌아다녀. 거의 99%를 에탄올로 사용한대, 얘네들은.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자, 유럽 같은 경우에 생각외로 얘네들이 도시화가 안 돼 있어서 도시가스를 잘 사용 못해. 도시가스 사용 못해. 그래서 우리 지금 나무 심어놨잖아, 그렇지? 자, 나무 심어놨는데 나무가 CO2를 흡수하는 게 CO2 흡수가 나무 생애를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때, 나무가 늙었을 때면 CO2 양이 젊었을 때까지는 CO2 흡수가 늘어나다가 늙으면 CO2 흡수가 줄어. 알았지? 우리 아파차 타고 가면 산 밀어져 있는 데 있지? 그게 뭐냐면 요 부분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베어버려. 이 부분의 나무를 버려. 나무를 베어서 버려. 알았지? 그래? 나무를 베어서. 알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무를 어떻게 하냐? 그 유럽 도시가스가 안 들어있으니까 이거로 화로, 난로로 써요. 난로 쓰거나. 자,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 목재에다가 흰개미의 소화 효소를 집어넣으면 흰개미 소화 효소를 집어넣으면 이게 에탄올로 바뀌어요.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됐었어. 알았지? 별거 다 했지? 자, 이제 해조류는 어떻게 되냐? 해조류나 식물을 수확을 해서 땅에 묻어.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여기서 CH4 도시가스가 방출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기물 보자. 폐기물이 진짜 유용한 게 많아요. 폐기물이. 자, 우리 그 매립장 있잖아. 매립장 가면은 폐기물이 이렇게 있고, 얘가 부패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올라오거든. 그게 CH4 가스. 맞죠? 요거를 도시가스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수 처리하면서 이제 건더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 건더기가 우리 이제 대변 같은 거 보면은 그게 하수장으로 다 가요. 근데 우리 코끼리똥 말리면 잘 타듯이 우리의 대변도 말리면 잘 타. 자, 그리고 일반 쓰레기 중에서 태우면 잘 타는 거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플라스틱 그 재활용하지. 그 투명 플라스틱 제외하고 일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돼. 건더기 이제 건조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화력발전으로 보낸 다음에 태워요. 맞죠? 이게 폐기물 에너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 태우면 100kg짜리 쓰레기가 태워버리면 10kg짜리 잔해밖에 안 남아. 그래서 100kg을 묻는 것보다는 이거 태워가지고 한 10kg만 묻는 게 자연에 훨씬 이롭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또 이제 어떤 폐기물 또 에너지가 있냐면, 축사는 하수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축사의 가축이 표는 하수 처리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강이 완전 썩어버려.
알았죠? 유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축사의 가축변 있잖아. 가축의 변 있죠. 가축의 변을 모아요. 모아서 발효를 시켜. 발효를 시키면 여기서 뭐 발생한다고? CH4가 발생합니다. CH4. 그래서 이 CH4로 다시 축사의 냉난방을 해요.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알았죠? 이런 식으로 폐기물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거는 진짜 효율적이야. 알았죠? 요거는 진짜 실용화가 많이 된 기술들이에요. 오른쪽 갑시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 잘 적어주세요. 거의 끝났을 때. 네, 끝났을 때. 거의 끝났을 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자, 친환경 에너지, 이제 태양광, 재활용 시설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래서 주택 지붕에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열병합 발전소 있잖아, 우리 여기. 자,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럼 선생님, 혹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오염물질이 밖으로 거의 안 나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건물관리, 빗물 저장해서 옥상 정원 관리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화장실 변기물 내리는 거 쓰거나, 그래서 호수를 정화해서 화장실에 사용하거나, 열 교환기가 있어서 환풍기를 설치하면 바깥 찬 공기와 실내의 더운 공기가 섞이도록 해서 실내 온도 조절하고, 건물 벽에 단열재를 사용해서 열 손실을 감소시키고 채광이 잘 되는 3중 유리창을 사용하면, 이것도 단열 효과야. 저거죠? 3중 유리창도 단열 효과다. 일본 건물은 단열 효과가 매우 안 돼 있어. 그래서 일본 건물은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단열 효과, 단열재를 써도 지진이 일어나면 다 부서져가지고 단열 효과가 안 되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단열재를 안 넣는 경우가 많아, 일본에.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킨다. 자, 그리고 태양에너지로 전기자동차에 충전소를 설치한다. 자, 새로운 에너지 개발.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전도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의외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초전도체 상용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 초전도체 상용화 국가야. 어느 정도 발전돼 있냐면, 이 초전도체 상용화 기술은 수출을 안 하고 있어. 우리만 쓰고 있어. 알았지? 혹시 북한한테 넘어가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한테 넘어가도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금지돼 있고, 누구한테만 수출했냐면 미국한테만 수출했어. 미국에게는 수출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K스타라고 해가지고 핵융합 지금 장치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가 따로 있어. 국제기구 같은 게 따로 있어서 국제 연구 집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60% 정도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 기술을. 맞지?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 오케이. 이제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4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맞지? 특정 공간에서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서 솔직히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뭐 자료를 주면은 그때 자세히 설명해 줄게. 교재에도 언급이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 맞지? 특정 공간에서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을 하게끔. 알았지? 해냈다. 했지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숙제는 125쪽까지입니다. 있잖아. 125쪽까지 너 돼있지? 너 이번에 시험 봐서 돼있잖아. 자, 여러분, 잠깐만, 갈 시간 됐나?